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매일 회사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우리 외롭지 않게 소통해가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습관이 아직 안 되시나 봐요. 네네네, 노력 좀 합시다. 자,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누군가의 외로움이 민주주의라는 지금의 우리 제도를 위협한다는 얘기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외로움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그렇죠.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죠. 내 주변에 없잖아. 지금 쌤도 지금 물론 내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내 애기들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언제나 항상 혼자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석가탄신이었잖아. 하면은 공술의 공수거 외로움과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 보면은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 또래니까 친구들이 참 친구 관계, 또래 관계가 참 이제 중요하죠. 오히려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이라면 부모나 선생님과 좋은 어떤 어른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래인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은 힐링도 되고 서로 격려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다 보면. 그렇죠? 선생님 학창시절 돌아봐도 친구들과의 어떤 그 우정은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외로움과 민주주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 김만권 교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 제도란 이 제도가 완전하고 완벽한 제도가 아니에요. 인류가 그동안에 여러 제도를 왕정이니 군주정이니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가장 많이 괜찮은 제도여가지고 이거를 지금 수용해서 퍼져가고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2차 대전에 히틀러 있잖아. 히틀러도 쿠데타로 이렇게 총칼로 위협해서 한 게 아니야. 이것도 이 양반도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렇게 세계대전이라든지 유태인 학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했다면 이런 사람들 독재자는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도 나오고 지금도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다시 이제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외로움이 큰 원인이다라고 이분은 본 거야. 자, 그럼 한번 왜 외로움이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문단입니다.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저작 책이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선생님도 있는데 읽으려고 도전했는데 쉽지가 않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조금 수상하다. 왜? 우리말로는 이상할 것 없는 이 책의 영문 제목은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제대로 발음했지?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야. 정확하게는 전체주의의 기원들 복수형이네. 그지? 그런데 이 기원이 여러 개라고 하면 어떤 기원이 이제 원인이잖아. 원인. 어떤 원인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가려내야만 하고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된다. 그래. 전체주의. 우선 여러분 전체주의라는 거는 전체. 그러면 국가가 있고 국가를 이루는 개인이 있잖아. 그런데 개인이 지금 주가 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야. 그런데 그게 아니다. 국가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그런 것들. 2차 대전 때 독일이나 일본 그런 것들이야. 소련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지.
그 전체주의는 지금 보면 우리가 꼼짝 못하는 그런 거야. 지금 우리 개인 입장에 봐서는 국가가 개인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그런 게 전체주의야. 걔는 다 봤죠. 그러면 이 전체주의의 기원 중에서 결정적인 기원이 뭐냐를 찾아보자는 거지. 이 문제 정확히 파악했던 정치 철학자 에릭 페겔린이 아렌트에게 물어봤어. 이 책이 진정 기원에 대한 이야기냐? 대답은 아니다. 이 책은 기원이 아니라 전체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 요소,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낼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전체주의에 들어와 견고해졌는지, 그 전체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 요소. 근데 안 좋은 거겠지, 그치? 단단해졌는지, 단단해지다겠죠. 단단해졌는지에 관한 역사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굉장히 위대한, 대단한 책이긴 해. 그래서 전체주의가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고 안 좋은 건데 왜 생겼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까를 탐구해 봤다라는 거야. 아셨죠? 미안합니다. 3문단 보겠습니다. 이 저작에서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데 결론과 다름없는 마지막 장에 이르면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요소를 꺼내놓는다. 뭐지? 요소를 꺼내놓는다. 비전체주의 세계에서 인간이 전체주의적 지배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떤 전체주의의 어떤 오리진, 기원이겠죠. 기원은 한때는 우리가 노인과 같이 어떤 소외된 사회적 조건에서 겪는 고통이라 보았던 외로움이, 이 문장, 사회 조건에서 겪는 고통이 곧 외로움이라는 거야. 제목, 외로움. 이 우리의 세계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규모가, 외로움이라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대중들의 일상적 경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외로움이 커져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체주의를 만들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외로움이 도대체 뭐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 어떻게 작동했는데? 외로움이 어떻게 작동했는데가 이제 바로 첫 번째 문제 나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왜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일까? 이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의 우리 제도인 민주주의가 위협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니야? 위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좀 올려볼게요. 외로움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어려울 때 손 내밀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고립감. 우리 사면초가 고립무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한자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면초가 고립무원 이거죠. 데이비드 리스먼의 외로운 군중이라는 개념 별표 치고, 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 함께 있으나 홀로 남은 존재의 감정. 이 문장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 밑줄 가봅시다. 함께 있으나 홀로 남은 존재의 감정이다.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왕따 시키는 거, 따돌리는 거, 이게 바로 이것이죠. 그럼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 근데 그것이 분노로 바뀌면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되는 거야. 우리 그런 것들. 미국 같은 데서는 총이 자유로우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그 분노 때문에 총을 들고 와서 자기 따돌렸던 친구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거야. 자기도 죽고. 얼마나 극단적이야. 이런 것들 되면 그 공동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어? 안정적인 생활을 살아나갈 수 있겠어? 좀 그렇지, 없겠죠. 이게 함께 같이 있지만 외롭다고 느끼는 거야. 같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그거 알죠, 우리 여러분? 홀로 남겨진 존재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어. 내가 왜 사는 거지? 왜 살아야 하는 거지? 나 같은 게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런 것들?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그 혐오를 자신 안에만 담아둘 수 있는 드물다. 이 혐오를 자기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야. 반드시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혐오를 발산시키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 누구를 막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야. 만만한 사람이 누구겠어? 약자들이지.
사회적 약자. 만만하니까 내가 때려도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패는 거야.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사이버 그런 것이든, 사이버 폭력이든, 차별이 자라나는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종래, 결국에는 연대, 서로 힘을 합쳐 어깨를 서로 내미는 거지. 필요 조건인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지. 공동체 내부의 믿음을 바탕으로 있는 게 민주주의거든. 민주주의라는 말은 저 정치인의 말 뽑아주면 정치인의 저 말대로 우리 생활이 좀 더 인간다워질 거야를 믿는 거거든. 믿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대중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으면 한 사람이 반에서 이러면 학교에서 한 명이 외로움 겪고 있어. 그럼 다 같이 나서가지고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전부 다가 뭐 3분의 2가 그렇다. 반 정도가 그렇다. 외로움 느끼고 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요 외로움이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된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이 3문단이 중요한 문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다 읽고 나서 한 번 더 곱씹어 볼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문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보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없앨게. 자,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것 때문에 이게 없애보고 싶은데 안 없어지네 이게. 자, 2018년 영국이 국민 900만 명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와 함께 외로움부 장관, 이게 2019년이에요. 외로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장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런 장관처럼 장관을 임명했대. 차라리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이거 냅두면 안 되거든. 국가가 나서가지고 해야 돼.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은 장관 임명에 이어 9개 정부 부처가 협력해 외로움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엔 2천만 파운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넘는 돈을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필요한 곳에 배정하고 기업과 시민사회 공동체와 이 문제를 같이 해소하기 위한 대책까지 내놓았다.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단순히 외로움을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그런 거잖아. 친구도 외로워?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단순한 현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영국의 하나의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없어. 통계도 없어, 우리는. 영국은 900만 명의 외로움이 있다고 했잖아. 전체적인 조사가 조사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다만, 외로움 현실을 엿볼 수 있는 2018년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있어. 여론조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6%가 자주, 거의 항상 외롭다. 상시적, 늘 외로움을 호소했고, 그러면 26%잖아. 그러면, 우리는 5천만 명이라고 치면 5천만 명의 5분의 1이니까 1,000만 명이면 거의 얼추 비슷하지. 조사에 눈에 띄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젊을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20대. 지금 20, 30대 청년들의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40%가 상시적 외로움 호소했다. 그럼 평균은 26%인데 20대가 40%니까 되게 높은 거지. 20대의 외로움 비중이 높다는 얘기야. 얘는 30대는 29%고 40대는 25%, 50대는 이제 훨씬 적지. 평균보다 적은데 20대는 평균보다 훨씬 높아. 왜 그럴까? 이것도 연구를 좀 해야 돼. 왜 젊은이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까? 대학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 가기도 힘들었는데, 대학 가서도 취직하기가 어려워. 당장. 취직하기도 어렵고, 좋은 직장 갖기도 어렵고, 또 결혼이나 연애 이런 것들은 정말 더 어렵겠지, 아마도. 그런 데서 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더 절망적이고 더 외롭지 않을까? 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거 하면 갑질하고 막 그러면 되게 더 힘들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도 기성세대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쌤도 이런 데 갈 때 청년들 만나면 항상 이제 깔끔하게 인사하고 존댓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그래. 어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서빙 받잖아. 그럴 때 그래요. 자, 나열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도 14%로 역시 다른 세대보다 훨씬 낮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층의 외로움의 어떤 그 통계가 심각하다. 지금은 어떨까?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국은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처지인데도 정부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더 심각한데 이거 더 해야겠네요. 자, 이런 응답은 당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렇죠. 젊은 세대가 살아갈 지금, 젊은 세대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인 거잖아. 지금의 시대의 모습이 나의 외로움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야. 심각하지, 이건. 점점 더 서로에게 손 내밀 곳 없는 세계를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하나의 사례로 코로나가 몰아닥친 작년 2020년이에요. 응급실에서 확인된 자살 시도자를 보면 20대가 제일 많았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어. 남녀 증가율이 모두 1, 2위였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기 책임의 윤리로 포장된 각자 도생. 내 목숨은 내가, 네 목숨은 네가. 난 손 내밀지 마. 이거예요. 도움을 청할 곳 없는 이들이 만들어갈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질문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연대하고 뭐 그러는 거야. 같이 가자야, 민주주의는. 나만 가자가 아니고. 근데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겠어? 그럼 고립된 거지. 그런데서 무슨 공동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러겠어? 어렵지. 손 내밀 곳이 점점 줄어드는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성. 누가 공평하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이런 것들 논의가 무임승차 논란 속에서 차별과 혐오와 얽혀드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변을 보는데 나보다 더 불법으로 잘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열받지. 괜히 만약에 내가 괜찮으면 그 누군가가 좀 무임승차 해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러면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 그게 이제 문제야. 옛말에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뭘 일 시켜야면 배가 불려야 돼. 뭘 먹이고 나서 일 시켜야지. 내 코가 석자인데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특히 무임승차 돈도 안 내고 막 차 타고 막 가는 사람들 보면은 열받지. 부모가 잘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자랑하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흑수저 출신들이 봤을 때는 박탈감 느끼고 열받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당대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적으로 보면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이 문제가 엄청 이제 인간성까지 막 파편화시키는 거야. 피폐하게 만드는 거야.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것이. 손 내밀 곳이 줄어드는 이들이 그 이유를 오히려 할증 요금을 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더하여 그 차별과 혐오가 평등과 연대에 약속했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했는데 당장 내 삶이 좋아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배신감 느꼈다고 해서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게 있는 거지. 인지상정인 것 같아. 요거 할증 요금을 내고 있다. 약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말은 약자들이 이제 보면 더 많이 좀 어디서 봤듯이 보통의 어제 백인 중산층 봤잖아. 오히려 더 이제 뭐 정당이 사회 약자라든가 이주민들에 대해 더 챙겨주면 뭐야? 나는 왜 안 챙겨줘? 나는 조금 낫다고? 그들보다 조금 낫다고? 나도 힘들어. 왜 그들만 챙겨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들이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왜 다른 나라에서 온 아시안이라든가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을 소수자잖아. 소수인종이잖아. 그러면 정책을 우선순위로 주면 그들에게만 세금이 들어가면 뭐야? 나는 미국의 백인인데 왜 나한테 안 해줘? 이런 것 때문에 박탈감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약자들에게서 더 차별, 혐오, 묻지마 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지금의 어떤 지배계층이 정당에 대해서도 혐오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굉장히 혐오하니까 민주주의 말고 다른 것들, 여기서 말하는 전체주의, 어떤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폭력적으로 정부로 뒤집어 엎자라는 선동에 넘어간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뭐 내전 나라 갈라지거나, 그럼 뭐 어떤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렇게 되는 거지. 극단적으로 가면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정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다 바로 보자.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즉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만한 대책이, 사회적 합의가 기성세대로부터 이루어져야 돼. 왜?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그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공정한 기회, 적당한 뭐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충분히 갖고 있는 자질을 잘 개성적으로 발휘하면 괜찮게 살 수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뭐 청년 기본소득, 뭐 청년 꿈 지원 사업,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사회 분위기가 조금 좀 으쌰으쌰 희망적인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게 분위기가 잘 안 살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당연한 것을 거부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선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그건 좀 비인간적이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쌤이 어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나는 그런 처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적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되게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 사회에 정부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니겠어? 세금이 그들에게 당장 필요로 한 젊은 층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 가질 수 있고 젊은이다운 건강함을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회 전체가 더 활기찰 것이고, 어른인 내가 보기에도 젊은이들이 힘을 내면 나도 더 힘낼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중요한 글이었고요. 이번 한 주 마무리하는 걸로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생각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